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의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바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장이 뭔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바로 캐치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개표액이 이쪽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개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지금 아젠다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어떤 필요한 자들은 절대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뉴스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이 99.9%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폭스뉴스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대선판에서 우리 보수 우파의 주자들의 어떤 흐름을 잠시 짚어보고요. 오늘 마침 우리 김문수 전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오늘 햄버거 회동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 의미,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런가 하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울경 쪽으로 지금 훑고 있는데 어제는 울산, 오늘 부산 이쪽으로 아마 훑을 것 같습니다. 부울경에 가서 조금 여러 가지 개창피를 많이 당하고 있고요. 배신자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예선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시장을 그만뒀죠.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병력 가산제를 얘기했고요. 사행제 도입을 유형 처리를 바로 사행하겠다. 뭐 이런 것을 먼저 이 사행제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어떤 굉장히 또 와닿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력 가산제는 군인을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어떤 취업할 때나 이럴 때 가산점을 준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젊은 층에들의 굉장히 핫한 어떤 그런 아젠다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떻게 지금 2030 세대들에게 1% 지지율이 나오는지 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이는요, 73년 4월 9일 생인데요. 을목의 사주입니다. 을목의 사주는 누군가가 펜이 있어야 되고요. 그 펜을 이 큰 나무, 이게 바로 을목이랍니다. 이 까만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까만 줄이 바로 을목인데요. 을목은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큰 나무가 있을 때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의 젊은 지지율은 뭡니까? 2030 세대의 어떤 새로운 인물, 여기에 아젠다가 있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을 혼자서는 올라가지가 못하죠. 산을 연상해 보시면 산에 가면 찍는 굴, 달에는 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담쟁이 있는 굴,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무슨 큰 나무가 있어서 기대어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어 올라가는데 한동훈의 이 큰 나무를 떨어져 버렸죠. 떨어지는 게 큰 나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밑바닥은 2030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멀어져 버렸고, 그다음 2030도 지금 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는 예선 탈락이 아마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금 뭡니까? 이 큰 나무, 어떤 큰 나무를 버팀목을 삼아서 을목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몸을 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도 똑같은 을목인데요. 그 을목은 어떠냐? 개딸이라는 미처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개딸이 자기가 못된 짓을 하거나 자기 흉을 보거나 이러면은 문자 폭탄을 보내버리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하나의 뭡니까? 이 뿌리를 갖고 나고 또 국회에 한 190명 가까이 되는 이것을 큰 나무로 삼고 올라가는 거죠. 그 버팀목이기 때문에 저렇게 뭡니까? 기세등등한데 한동훈은 이 큰 나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큰 언덕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감고 올라갈 나무가 없어졌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고 뭡니까? 음력 3월이 되는데요. 음력 3월의 나무는 굉장히 비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비를 바라는 그런 을목인데요. 봄비는 걔도 원래는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는 음력 3월이 되고 이미 더위가 오기 때문에 비는 캐도 그저 이슬도 막기 힘든다. 그래서 아마 예산 탈락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로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장관님과 나경원 어떤 의원의 어떤 회동은 어떤 시너지가 날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촉촉한 기토일주고 가을서리가 내리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 땅에 나경원 의원은 뭡니까? 겨울에 내리는 빗물이다. 금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날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길이 굉장히 잘 열리는 그런 운명이고 어떤 머리가
상당히 좋은 두 분 다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깨끗한 이미지 뭐 이런 거죠. 김문수 장관님은 뚝심 뭐 이런 거요. 바른 소리, 그다음 추진력, 그다음에 뭡니까 싸울 수 있는 의지력, 투쟁력 그런 거. 옛날 노동법도 노동운동도 해본 그런 경험, 학생운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든 다각도로 또 살아온 그런 아젠다. 그리고 24평에 사는 청렴함이 이분에게는 가장 장점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뭐 뚝심 있는 정치로서 계엄령도 정당했다. 뭐 이렇게 해서 윤심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또 선글라스를 끼면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런 또 모습에서 향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민들의 마음,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해볼 공장생활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서민의 어떤 뭡니까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뭡니까 이분은 뭡니까 저쪽에서 있어본 사람이죠. 그래서 좌측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라는 것을 뭡니까 투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바로 적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어떤 좌측의 어떤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작 이런 거 선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인생 향로의 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특히 서민들의 정책에서는 괜히 많은 향수를 가져갈 수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향수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을 땅에는 오늘에는 햇빛이 필요하죠. 가을에는 8월 27일 같으면은 뭡니까 바로 추수를 할 때 그때죠. 추수를 하려면은 바로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바로 을산일이라는 것은 따뜻한 목생화가 돼서 따뜻한 햇빛이 뜨는 그런 운이라서 이 땅을 약간 젖어 있는 이 쌀쌀한 땅을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땅이라서 굉장히 어떤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 지금은 보수파에서 바라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부터 70, 100세까지 여러 다국도의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지율과 또 당 외에 그냥 그 국민 지지율을 동시에 많이 갖고 있지 않겠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나경원 같은 경우는 탄핵 전국에 굉장히 싸움닭 같은 뭐 이런 것의 이미지를 많이 보이죠. 그래서 나다랄크라는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고운 이미지, 점잖은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싸움 전투로 투사 같은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큰 어떤 포지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가 좋으시고요. 깨끗한 인생 살로에 큰 흠결이 거의 없죠. 누구처럼 사법 사법 이런 게 전혀 붙어 두 분 다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자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인데 리스크가 전혀 없죠. 한동훈은 어떤 현재 배신자의 리스크 이런 거에 또 붙어 있죠. 국힘당 안에서는. 근데 저쪽에 또 민주당도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니까 뭐지 하기에는 힘이 좀 김이 빠졌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화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을 하면서 지금은 서민 정책, 노동 정책,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30 청년들의 정책으로 아젠다로 아마 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를 자꾸 이렇게 뭔가 가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뭔가 특별한 팩트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로 어떤 병력 가산제, 사형제 폐지, 사형제 도입이죠. 바로 그래서 유행치를부터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젠다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있는 공격적이다 보시고요. 일단은 김문수 장관은 청년하만, 그죠? 많은 사회 경험, 그리고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장점이 아닐까. 또한 나경원은 또 충분히 국회의원을 많이 하셨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술은 굉장히 많이 몸에 이미 익혀놨다. 이렇게, 거기다 보면 싸움닭까지 이제 얻었으니까네. 그지 않습니까? 굉장히 투사적인 어떤 이미지. 우리 보수파에서는 늘 흩어지고, 모래알처럼 뭉쳐지지가 않고, 뭔가 투사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제원 의원이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도 그분의 말솜씨라다 투쟁력, 싸움닭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는 좀 기름장어 같은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별로 싸움닭이 보이지 않죠. 저기는 싸움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에는. 이쪽에는 별로 싸움닭이 없다는 거죠. 너무 점잖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는 행동
대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힘당에는 지금 행동대장이 거의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감옥소에 있어도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어떤 화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늘 따로따로 이러면서 항상 탄핵 때마다 배반자가 나와서 현직 대통령 두 분을 탄핵시킨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국힘당 이쪽이지 않습니까? 항상 배신자가 없어지면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쪽에서 넘어가서 탄핵으로 갔고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쪽에서 넘어가서 탄핵이 돼 저쪽 자체로서는 탄핵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되겠지요. 정말 이쪽 보수 우파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각자 노선을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이것도 선점을 해가 나가는 거죠. 먼저 혀를 찔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회동은 이제 대선 주자급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어떤 길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를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팔공생 TV입니다.